무서운 이야기와 웃음 뒤의 교훈.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해가 지면 아무도 산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다.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와 빛을 목격하고는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거긴 도깨비의 땅이야. 그들과 엮이면 살아남기 힘들 거야. 하지만 젊고 호기심이 왕성한 김판서댁 아씨정에는 이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 정혜는 호기롭게 외쳤다. 뭐가 무섭다는 거야? 도깨비가 대체 뭐길래 그렇게 겁을 내는 거지?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어. 친구들은 술에 취한 정혜를 말렸지만 그녀는 이미 산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정혜야, 미쳤어? 밤에는 절대 산에 가지 말라잖아. 걱정 마. 난 무섭지도 않아. 게다가 도깨비. 내가 가서 잡아오면 되잖아. 정혜는 자신만만하게 숲길로 들어섰다. 산길은 어둡고 고요했다. 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멀리서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혜는 무서움을 느끼기보다는 술 기운에 취해 오히려 흥얼거렸다. 도깨비야, 나와라. 내가 잡으러 왔다. 그가 그렇게 산을 걸어 올라갈 때쯤 갑자기 주변 공기가 서늘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 도깨비라더니 겁쟁이 아냐? 그 순간 어두운 나뭇가지 사이에서 불빛 하나가 번쩍였다. 정혜는 눈을 찡그리며 그 빛을 바라봤다. 그것은 점점 다가오더니 이내 커다란 불꽃으로 변했다. 그리고 불꽃 속에서 거대한 형상이 나타났다. 감히 내 산에 발을 들이다니. 간 큰 놈이로군. 저음의 목소리가 숲속을 울리며 형체가 점차 뚜렷해졌다. 정혜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키가 사람 2배는 되는 거대한 도깨비였다. 머리에는 뿔이 달렸고 손에는 커다란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도깨비의 붉은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정혜는 겁먹기는커녕 도깨비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뭐야. 이게 도깨비야. 머리에 뿔 달린 게 얼마나 무거운지 궁금한데. 도깨비는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넌 왜 무섭지 않은 거냐? 나를 보면 도망가는 게 보통 인간 아닌가? 정혜는 술기운에 취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나를 공격할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내 모습이 웃기게 생겼잖아. 도깨비는 한순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흥미로운 듯 정혜를 바라봤다. 그래? 내가 겁이 없는 놈이라면 한번 시험해봐야겠군. 내 용기가 진짜인지 말이다. 정혜는 도깨비의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시험이든 뭐든 좋다. 내가 너한테 겁먹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게. 도깨비는 방망이를 흔들며 빛나는 황금빛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정혜는 그것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야? 황금이잖아. 이걸 주는 거야. 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시험할 기회를 줄 테니 내가 이 황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보도록 하겠다. 정혜는 도깨비와의 만남에서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흥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녀도 알지 못했다. 정혜는 도깨비가 만들어낸 황금을 손에 들고 흥미로운 듯 살펴보았다. 반짝이는 빛은 숲속을 환히 밝히며 그의 얼굴에도 기대와 탐욕이 서리게 만들었다. 이게 진짜 황금이라고. 도깨비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군. 정혜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도깨비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그의 붉은 눈은 여전히 정혜를 지켜보며 날카로운 호기심을 띠고 있었다. 황금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이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내가 알아야 할 문제다. 도깨비의 목소리는 묵직하면서도 어딘가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정혜는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었다. 필요한 거. 나는 그냥 재밌어서 왔을 뿐이야. 내가 황금을 준다면 고맙게 받을게. 도깨비는 정혜의 대담한 태도에 흥미를 느꼈다. 대부분의 인간은 그를 보면 공포에 질리거나 황금의 유혹에 눈이 멀어본지를 보지 못하곤 했다. 하지만 정혜는 달랐다. 그녀의 태도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넌 이상한 인간이구나. 두려움도 없고 탐욕도 가득 찬 것 같지 않으니 말이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휘둘러 또 다른 빛을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눈부신 빛과 함께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눈앞에 솟아났다.
나무에는 황금빛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이 열매를 따서 너의 욕망을 채워라. 그것이 너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내가 보도록 하지. 정혜는 도깨비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에 다가가 열매 하나를 손에 쥐었다. 열매는 따뜻한 빛을 내뿜으며 그의 손을 감쌌다. 정혜는 열매를 천천히 들어올리며 물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나한테 해를 끼칠 건 아니겠지. 도깨비는 미소를 짓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다. 이 열매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봐라. 정혜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곧 열매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과즙이 그의 입안에 퍼졌고 정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맛있군. 그런데 이게 무슨...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 풍경이 급격히 바뀌었다. 눈앞의 숲은 사라지고 정혜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처럼 보였다. 거대한 궁전이 나타났고 궁전 안에는 온갖 부하 권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혜는 곧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궁전 안에서 느껴지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서서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정혜는 혼란스러워하며 소리쳤다.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울렸다. 너는 황금과 불을 원했지만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지 묻지 않았지.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선택의 결과야. 정혜는 자신의 욕망이 가져온 허무함을 깨닫고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도깨비는 그의 곁으로 다가오며 조용히 속삭였다. 넌 용기와 대담함이 있는 자지만 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의 진실이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내가 가진 힘은 너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환영이 사라지고 정혜는 다시 숲속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금 경험한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황금빛 열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밤의 경험은 내게 교훈이 되었겠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는데 이 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정혜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그저 부나 권력이 아니야. 내가 가진 용기와 지혜를 어떻게 쓸지 더 고민해 볼게.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혜를 떠나보냈다. 잘 선택하길 바란다. 인간, 내가 오늘 배운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 산의 전설은 영원히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정혜는 도깨비와의 첫 번째 시험을 겪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진지해졌다. 도깨비의 말처럼 자신의 욕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러나 숲속의 어둠과 도깨비의 붉은 눈빛이 그의 불안을 자극했음에도 그녀는 오히려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뭐 황금이든 열매든 다 좋아. 근데 말이야, 너 같은 도깨비가 이런 시험을 왜 하는 거야? 시간 많아서 심심했나 보지. 도깨비는 정혜의 농담에 순간 멈칫하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다. 흐흐, 재미있군. 너는 보통 인간들과 다르다. 두려워하기는커녕 나와 대화를 하다니. 내 대담함이 흥미롭구나. 정혜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그런 말 많이 들어. 내가 좀 별난 편이라서. 그런데 너도 궁금하다. 왜 인간들을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지? 장난이야?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어? 도깨비는 방망이를 어깨에 걸치며 천천히 말했다. 인간들은 내가 지닌 힘을 원하지만 그 힘이 가져올 책임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얻고자 하는 것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망치지. 그래서 나는 시험을 통해 그들의 본질을 본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이야.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너희 도깨비는 인간이 바보짓 하는 걸 막아주려고 그런다는 거네. 그런데 왜 그렇게 친절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냐? 도깨비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고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도깨비는 인간의 세상과 얽혀 있다. 우리가 힘을 가진 만큼 인간들의 욕망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 우리가 인간을 돕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정혜는 그의 대답을 곱씹으며 허리를 펴고 도깨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너도 그 대가를 치렀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래서 너 같은 인간에게는 더욱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혜는 웃으며 도깨비의 팔을 툭 치며 말했다. 그럼 넌 나한테 더 친절해야겠네. 내가 잘못하면 너도 곤란해질 테니까. 도깨비는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흐흐. 인간아, 내 자신감이 대단하군. 그럼 이번에는 너를 시험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해보겠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아라. 정혜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거라 솔직히 말하면 난 그냥 재밌고 신나는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잘못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도깨비는 그의 대답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너는 아직 진정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내가 가진 용기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알아보겠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고 화공에 휘둘렀다. 순간 숲속의 풍경이 급격히 변하며 정혜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굴 안은 음침하고 습기가 가득했다. 어두운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이번엔 또 뭘 시험하려는 거야? 그때 동굴 속에서 흐릿한 형체가 다가왔다. 그것은 정혜가 가장 두려워했던 과거의 기억, 실패와 실망을 형상화한 존재였다. 그 형체는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가진 자신감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실패는 너의 본질이야. 정혜는 형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나도 두려워. 하지만 난 도망치지 않아. 실패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동굴 속의 형체는 사라졌다. 도깨비가 다시 나타나며 미소를 지었다. 흐흐. 내가 진짜 용기를 가진 인간이라는 걸 이제야 증명했구나. 정혜는 동굴 밖으로 나와 도깨비와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좋아. 이제 내가 너한테 뭐든 물어봐도 되지.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너는 이제 내 친구로 인정받았다. 인간과 도깨비의 인연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이지.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려는 첫걸음이 되었다. 웃음과 진솔한 대화 속에서 정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깨달아갔다. 정혜와 도깨비는 숲속 연못가로 돌아왔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묘한 동질감 속에서 마주 앉았다. 도깨비는 여전히 정혜의 용기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물었다. 인간아, 내가 내 시험을 견뎌냈으니 보상을 주겠다. 이번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정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는 도깨비가 만들어낸 황금빛 열매와 자신을 시험했던 동굴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솔직히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 마음 편하게 살면서 내가 가진 걸 소중히 여기고 싶어.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다들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잖아. 나도 가끔은 그런 욕심에 휘둘릴 때가 있고. 도깨비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욕심이 스스로를 망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오늘 배운 교훈이 바로 그것이지.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고 화공에 휘둘렀다. 순간 정혜의 앞에는 다시 황금빛 열매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열매가 여러 개였다. 각 열매에는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열매들 중 하나를 골라라. 이 열매는 너의 선택을 시험할 것이다. 정혜는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어떤 열매는 불하고 쓰여 있었고 또 다른 열매는 권력, 명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작은 열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열매에는 평온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혜는 그 열매를 들고 도깨비를 바라보며 물었다. 다른 열매들은 크고 화려한데 왜 이건 이렇게 작고 볼품 없어 보이지? 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평온이다. 평온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작고 소박하지만 그것을 얻는 순간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 인간은 드물다. 정혜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다른 것들은 잠깐 좋을지는 몰라도 결국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겠지. 평온을 택하면 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 난 이걸 고를게.
정혜가 평온의 열매를 선택하자 열매는 그의 손에서 부드럽게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정혜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평화가 퍼져나갔다. 토깨비는 그의 결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 선택이 옳았다. 평온을 택한 너는 이제 너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것이 오늘 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너희 도깨비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 주려 했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어. 고맙다. 정말로. 토깨비는 방망이를 휘둘러 정혜의 앞에 작은 황금빛 목걸이를 나타냈다. 이건 너의 용기를 기리는 선물이다. 이 목걸이는 내가 삶에서 평온을 잃었을 때 너를 다시 되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정혜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말했다. 고맙다. 이 목걸이를 볼 때마다 오늘 밤의 일을 기억할게. 그렇게 정혜와 토깨비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교훈을 나누며 헤어졌다. 정혜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숲을 걸어 내려오며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어. 그게 진짜 행복이겠지. 숲속의 바람은 그녀의 결심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불었고 토깨비불은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며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정혜는 그날 밤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도깨비의 교훈과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웃음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는 이제 더는 무모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더 평온하고 그녀 자신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정혜는 숲속에서 토깨비와 나눈 대화를 곱씹으며 마을로 돌아왔다. 밤하늘은 여전히 맑고 달빛이 그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토깨비와의 만남은 정혜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고 무모하기까지 했던 정혜였지만 이번 경험은 그를 진정으로 돌아보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모두들 어젯밤에 내가 술김에 산에 갔다가 겪은 일을 들어봐. 도깨비를 만났는데 그 녀석이 내게 교훈을 줬어.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정혜야, 내가 술기운에 헛것을 본 거겠지. 도깨비라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러나 정혜는 황금빛 목걸이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건 도깨비가 내게 준 거야. 내가 욕심이 아닌 평온을 선택했더니 이걸 주더라고.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만져봐.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목걸이를 만져보며 수근거렸다. 그것은 분명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런 걸 정말로 도깨비가 준 거라고?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도깨비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했어. 내가 처음엔 황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걸 깨달았지. 결국 내가 고른 건 평온이라는 열매였어.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다. 정혜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서운 경험담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내 발목을 잡는 법이야. 그게 황금이든 명예든 간에 말이야. 도깨비는 내가 그걸 알게 도와줬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지.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의 말이 맞아. 우리도 가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문제야.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만 하잖아. 다른 사람도 동의하며 덧붙였다. 그게 결국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지. 우리도 정혜처럼 평온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어. 그날 밤 정혜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토깨비와의 만남, 시험, 그리고 평온을 선택한 그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정혜의 말을 들으며 저마다 자신을 돌아보았다. 숲속에서 도깨비불이 희미하게 빛나던 순간을 기억하며 정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도깨비야, 내가 말한 교훈을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너의 전설을 계속 전할 거야. 그날 이후 정혜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숲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토깨비가 전한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욕심 대신 평온을 택하라는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정혜는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유쾌한 아씨로 남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깊고 성숙해졌다.
그녀는 종종 숲을 바라보며 그날 밤 도깨비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고맙다, 도깨비. 너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도깨비불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며 정예의 이야기가 영원히 전해질 것을 암시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깨비와 인간의 만남 속에서 전해진 교훈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욕심이 아닌 평온을 택하는 것,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롭고 교훈적인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